작년에 두 문제 출제를 했죠. 계산 문제 하나, 이론 한 문제를 우리가 출제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 시험 문제 매년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그 매년 나오는 용어가 거기에 뭐죠? 대부 비율. 대부 비율을 또 우리 계산 문제 낼 때는요, 요걸 담보 인정 비율로 냈어요. 담보 인정 비율. 담보 인정 비율로 냈는데, 또 작년에 저당 비율로도 나오대요. 저당 비율, 대부 비율, 대출 비율, 융자 비율 다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로안에 시험에 낼 때는 꼭 뭘로 출제해요? LTV로 꼭 출제를 하죠. 거기 보니까 노는 대출금이고요. 부동산 가격,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 약으로 LTV로 쓰는데, 자,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 이건 분모가 크죠? 부동산 가격이 총 투자한 금액이니까 크죠. 자, 만약에 40%면 얼마? 자, 40%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10억 원인데 대부 비율이 40%가 설정이 되면은 10억에 40%인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서 40%를 몇 프로? 60%를 하면은 10억에 얼마까지? 6억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대부 비율이 높다. 그럼 예를 들어서 40%에서 60% 간다는 얘기인데,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 가능한 금액이 더 많아져요. 많아지면은 이전보다 뭐가 돼?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서 채무 불이행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시에는 금융기관은 대출한 원금 회수하기가 곤란하다. 그 지문이죠.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우리는 채무 불이행 시에 원금 회수하기가 곤란하다. 자, 높을수록 밑줄. 그게 포인트죠. 시험에는 낮을수록 출제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를 기준?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격 기준. 자,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대출 규모 얼마가 되느냐? 대출 규모를 결정해요. 자,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건데, 자, 여러분이 지금 10억에 7억을 융자를 해줬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를 해서 부동산 가격이 10억 원이 6억으로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6분의 7이니까 대부 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본이 1990년에 부동산 가격 대폭락으로 대부 비율이 120%를 넘었어요. 또 우리 2009년 전 세계 외환위기 있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인데 이 미국도 120%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대부 비율이 어떻게 돼? 100% 초과할 수 있다. 정부는 머리 아픈 거예요. 부동산 가격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 내리면은 어떻게 돼요? 아까 금융기관에 부실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적절히 조절을 해야 돼요. 정부가. 쉬운 작업은 아니죠. 자, 대부 비율인데 작년에 또 출제된 용어가 뭐가 출제됐죠? 부채 비율을 출제했죠. 작년 시험에. 부채 비율을 보면은 부채 비율은 우리 총 투자한 금액 중에서 내가 투자한 금액을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자본에 대해서 우리는 타인 자본,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인데 작년은 이걸로 출제한 용어가 아니라 이걸로 출제했어요. 자기 자본은 지분, 타인 자본은 부채. 여러분 부채를 다른 말로 뭐 저당이라고도 해요.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로 출제했습니다. 작년 시험에는. 자, 그리고 또 뒤에도 두 번 출제했거든요. 우리가 자본 총계에 대해서 또 부채
총계가 차지하는 비율. 요 수식도 2번 출제했습니다. 자, 기업에 우리가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이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야. 가운데 선을 기준. 이때 이 차변은 자산이고 대변은 우리가 부채와 자본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산은 이 부채와 자본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항상 성립을 하는데 또 요 수식과 요 수식 2개를 이용한 계산 문제를 또 출제를 한 번 더 했어요. 표를 이용한. 그래서 우선 부채 비율을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출금이 있고 LTV가 있고 부채 비율이 있어요. 부채 비율. 자, 여러분 대출을 부동산 가격은 10억인데 2억을 융자 받으면 얼마? 자, 여러분 부동산 가격 10억에서 대출 2억 받으면 몇 프로? 20%. 그러면 타인 자본 2억을 대출 받으면 10억에서 2억을 뺀 내가 투자한 금액은 8억. 8분의 2니까 4분의 1. 25%인데 주의하는 건 요 2개 더하면 100% 안 돼요. 45%지.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을 더해주면은 1이 되는 것은 아니다. 1이라는 건 뭐죠? 100%거든요. 1은 100%. 1 아니에요. 100%가 아니다. 뭐가? 대부 비율에 뭐를 더해줘야? 지분 비율.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요걸 더해줘. 여기 값이 얼마? 1. 요 값이 1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또 5억을 받으면 얼마죠? 5억을 받으면 부동산 가격 10억에서 5억을 받으면 대부 비율은 몇 프로? 50%. 자, 5억을 대출 받으면 내가 투자한 금액은 10억에서 5억을 빼니까 5억이죠. 약분하니까 얼마? 1. 1은 몇 프로? 100%. 1은 100%. 100%가 돼요. 자, 여러분이 100% 작년에 출제했거든요. 대부 비율이 50%이면 부채 비율은 100%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는 지문이죠,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하는데 또 8억이면 얼마? 8억이면 부동산 가격 10억에서 8억이면 몇 프로? 80%. 대출을 8억 받으면 10억에서 8억을 뺀 내 돈은 2억. 얼마? 4죠. 400%. 여기서 여러분이 알 거는 자, 대출금이 2억에서 8억, 6억 증가했는데 6억 증가했을 때 대부 비율은 60%, 20에서 80, 60% 증가했지만 부채 비율은 얼마? 25%에서 400% 얼마? 375%가 증가해요. 그래서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은 더 급격하게 증가한다. 밑줄. 자, 대부 비율은 높을수록 부채 비율은 더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뉴스 신문 보면요. 기업은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200%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런 부채 비율이 200% 되려면요. 내 돈이 1억이면 남의 돈 얼마? 2억. 근데 부채 비율이 200%인데 여러분 옛날 우리는 IMF 왔을 때요. 부채 비율이 1300% 불어난 거예요. 남의 돈 갖고 장사했다는 거지. 1300%부터 뭐야? 쭉쭉 불어나는 거예요. 1300%, 900 불어나잖아요. 진로 뭐 그때 900이잖아요. 예? 한보 뭐 다 고합 그룹 하려고 다 불어나는 게 5, 600% 가는 건 다 부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의 돈 갖고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는요. 부채 비율을 100% 넘어가지 않도록 왜? 금융기관의 기업에 목을 안 줍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자금 조달하지 남의 돈 투자 안 해요. 예? 그래서 외국은 부채 비율이 거의 대부분 40%, 50% 이하예요. 세계 톱 기업들은. 예? 삼성전자 부채 비율 얼마 안 되죠? 삼성전자는 돈 갚을 수 있어요. 제발 사정해, 은행들이. 제발 금리 낮더라도 제발 써달라. 왜? 갚아도 돼, 삼성전자. 삼성전자 부채 비율 0만.